이번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와 함께 현역 의원도 출마해서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구들이 있죠. 경기 부천 을 지역도 그런 선거구인데요. 오늘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부천 을에서 새로운 미래로 출마한 현역 의원이죠. 서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서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면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금토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으면서 서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사전투표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거든요. 편리하다는 걸 국민들이 아셨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도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같이 가면서 투표율이 높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걸 선별하겠다 이런 의지가 투표를 높인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본선 4월 10일 본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실 땐 미스터 쓴소리 이런 말 들으시면서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몇 안 되는 의원이셨는데 그로 인해서 고충도 많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옳지 못하면은 뭘 뜯어야지 그냥 있으면 속에서 병이 나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에 싸웠고 또 당내에서는 이재명 독재 때도 싸웠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셈이죠. 그래서 쓴소리를 안 하면은 사회는 정체되거나 뒤로 가죠. 그래서 누가 희생이 되더라도 쓴소리를 해야만이, 비판을 해야만이 그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간다는 제 나름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쓴소리 결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감내해야 된다. 그러고 세상 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 그리고 거대 야당 심판론이 프레임이 격돌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부천 지역에서 많은 유권자 만나보셨을 텐데 민심은 어떻든가요? 민심은 먼저 이게 물가가 워낙 이 고물가이기 때문에요. 네. 그에 대한 고통이 심해요. 고물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황이 아주 심하거든요.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이나 자영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시장 가보면은 가게 하거나 하는 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훨씬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문을 닫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권당에 절대 유리할 수가 없죠. 경제 실패에 대한 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윤석열 정권이 2년 동안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실정에 대한 또 심판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물가에 대한 심판, 불황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실패에 대한 심판, 이게 이제 여당에 대한 일반적인 이 공세 조건이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 민주당의 당 운영 실태를 보면은 이거 뭐 비판받아도 한참 비판받아야죠. 그래서 양쪽에 대한 심판론이 떠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 골라서 이 상황에서 정리할 것인가. 이게 이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의원이시고 부천 지역에서 19대부터 21대까지 내리 민주당으로 3선을 하셨는데 이번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다시 육선 도전에 나서십니다. 대표적인 공약이 좀 어떤 걸까 궁금하거든요. 우리 그 부천 을 지역은 95% 정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기 신도시 지역이죠. 30년 전에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노후화되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이제 만들었죠. 저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도시 지역들 위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는데 법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들을 재개발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장치는 만들었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법 체계는 갖췄습니다. 문제는 그 법만 만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실제로 재개발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이런 이 행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기 신도시 재개발에 관한 부분을 제일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는 이 중동역 주변이 거의 선로화돼 있습니다. 몇 분 그걸 고치려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서 가지고 이걸 완전히 새롭게 재개발을 하겠다 선언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결국은 영상단지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낼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몇 차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발을 하자. 이게 또 제가 내세우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은 GTX B 노선이 우리를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여기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정하는 문제를 갖고 이 국토부하고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와 함께 변전소를 죄송합니다. 변전소를 호수공원 쪽에다 세우겠다 그러는데 그건 안 되죠. 지하에다가요. 네. 뭐 지하이든 지상이든 지상 네.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그 시민들이 특히 어린애들 그 유모차 됐을 때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변전소를 둔다?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그 저지 운동을 또 펴고 있습니다. 네, 네.